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다 떨어지는데 이 이슈 계속 끌고 가는 게 현명할까요? 정호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명하겠어요? 지금 저기 우리 김 앵커가 조금씩이라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이 아니에요. 푹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런데다가 지금 뭐 대법 법관의 무슨 뭐 독립 뭐 헌법 103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변호사님이 이게 지금 재판 과정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나와서 이렇게 청문회 한다라는 거는 대법원장에게 위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하고 이렇게 판을 만드니까 대통령이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상황에 거기다가 이 진정성이 떨어지는 게 대법관을 뭐 12명을 증언하자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꼭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다 해야 돼요? 그럼 점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거기다 또 뭐 사심제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어느 정도 사건이 그 판명이 되면 항소를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의혹과 의심을 갖는 거예요. 사인회동 말씀하셨잖아요. 대법원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운행일지를 밝히라 그러는데 운행일지 밝히기 전에 도대체 민정수석실에 있는 고위 제보자가 누군지 제보자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 제보자는 신빙성이 있는 인물인지 그거부터 명확히 한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해야 민주당이 그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지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하고 지금 갭이 많이 줄었어요. 이건 민주당이 아주 못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대통령이 구설수도 없고 외교 참사도 없고 뭐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서 속상하다. 그래서 한겨레 인터뷰에 나왔어요. 그 왜 떨어진 겁니까? 그랬더니 우상호 수석이 답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할 수 없이 최인호 의원님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대변인도 아닌데 아마 좀 당에 대한 안타까운 뭐 그 마음을 좀 뭐 표현한 거 아니냐에 둘러서 그렇게 봐지고요. 실제 유엔 총회 연설에 참 메시지가 많았고 또 우리나라 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중요한 회의를 주제까지 했고 또 본인이 AI 주제를 선택해서 또 세계에 대한 대한민국의 또 AI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한반도 평화 문제도 했고요.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그 메시지가 많았는데 사실은 그 뭐 전후해서 대법원장 청문회에 많은 뉴스가 묻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100일 기자회견 때도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또 충돌도 있었고 그 뉴스가 덮여버렸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범여권의 메시지 관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뭐 이것을 좀 뒷받침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집중이 되고 좀 정돈되고 또 조정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서 정무수석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그런 뭐 마음을 좀 전한 것 같고 특히 지금 관세 협상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과도한 요구 이거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도저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닌데 국내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협상력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좀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또 성명도 내고 또 무슨 단체에서도 또 성명도 내고 입장도 발표했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함부로 못한다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의 지렛대를 자꾸 법률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소식들은 자꾸 이제 뒤로 밀린다. 알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아니겠나. 주제를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민주당의 김경 서울시 의원인가요? 와 이제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도와주겠다. 3,000명을 동원하는 뭐 이런 대화가 담긴 그 통화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변호사님? 지금 통일교 그 특검이요.
500만 명 그 압수수색 3번 나왔거든요. 근데 한 3,500명 정도 최종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이런 사건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동기가 뭘까? 예를 들어 이제 태고종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태고종하고 3,000명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까? 네. 이것부터 이렇게 근본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태고종이 어떤 민원이 있고 도와줌에게 어떤 대가가 있는지 이것부터 저는 수사하는데 문제는요. 김민석 총리가 저는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 의혹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일하면서 보고 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인데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하라고 특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특검으로 철저하게 김민석 총리가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정청래 대표가 아주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김경시 의원인가? 네. 탈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김민석 총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애써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심적으로 의혹이 드는 거는 사실인데 당대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철저히 조사해갖고 징계할 것은 하라.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는 반은 이미 그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건가? 라는 인식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제가 보더라도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봐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후보를 정할 때 경선한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당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억지로 지금 당원을 만들어갖고 자기네 편을 당선시키려고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기게 만들려다 보니까는 민주주의가 아닌 가장 부패한 형태의 뒤틀린 그런 민중주의 내지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중우 정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의 그 묘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라이벌리라 그럴까 거기에 더해서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녹취록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당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선에서 자기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선거를 나름대로 매니퓰레이트하는 그러니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진짜 250보 소백보 파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당혹스럽겠지만은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 공권력에 의해서 수사가 거의 국민의힘 수준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인지수사 맞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균형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사실 무근이다. 태고종을 널리 알려준 것만큼은 감사하지만 종단을 모욕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했고요. 진종호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 기자회견에서 그 소통관에서 했을 때는 태고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종교단체라고만 했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최 의원님 짧게. 아니 출마를 하지도 못할 김민석 총리에게 들이대놓고 출마하려고 뭐 사람 시켜가지고 시연을 시켜서 그것도 종교 쪽에 뭐 또 신도들을 억지로 대납까지 하면서 경선에 동원하려 했던 거 아니냐. 아니 출마를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못할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할 확률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마이너스 100%. 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박제. 이 논란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고 만약에 수사를 해야 된다면 그 시온이 왜 대납을 하려 했는가 그 녹취록에 대해서 진위를 정확하게 묻고 그 따지면 그만이죠. 그 시온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김민석 총리는 이거 뭐 자다가 완전히 벼락 맞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지역구에 그 전재수 장관도요. 똑같이 장관 총리 됐잖아요. 근데 그분도 놓을 수 있는데 김민석 왜 안 놓는다고 단정합니까? 아니 정치인들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총리는 또 말 그대로 총리지 않습니까? 국정 내각을 총괄하고 통할하는 분이죠. 그래서 내년도 사항을 총리를 지방선거에
차출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아니 태고종에서 이거 절대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조작이라고 또 이제 그 시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녹취록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사를 할 이유가 더 많아진 거예요. 수사해서 클리어할 건 클리어하고 김은 긴지 아니면 아닌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의법 조처가 돼야 된다라는 근데 얘기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한 말씀만 들으면 그 3,000명이 뭐 종교의 무슨 신도들인지 아니면 사경연맹의 회원들인지 그 회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맹부가 3,000명이라는지 전혀 드러난 게 없어요. 네, 어쨌든 아직 입당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면 이후 수사기관의 추인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서울시장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어차피 추석 때 지방지에서는 열심히 쓰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지금 뭐 전재수, 박형준, 최인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면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 얘기 나오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거의 5선 도전, 전무후무 광역단체장 5선 도전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강버스가 10일 만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악재가 이제 터진 상황인데 야권은 뭐 여태까지는 뭐 박주민 의원이 이제 공식화를 했고 뭐 상대적으로 적합도 조사에서 좀 높게 나온 편이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장 선거요. 아마 이제 나경원하고 오세훈 시장 두 양파전 같아요. 아, 나경원 의원이 네.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경선에서. 근데 오세훈 시장이 조금 현직 프리미엄이 있죠. 근데 그 정책적으로 좀 이게 비판받을 점이 몇 가지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그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몇 가지라 하면 한강버스 말고 뭐가 있으신가요? 뭐 정책적으로 그 부동산, 아, 부동산. 강남의 재건축 이런 게 있잖아요. 규제 이런 게 몇 번 비판받은 게 있잖아요. 철회한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나경원과 오세훈 박빙에 아마 승부될 걸로 봐요. 근데 그것이 국민의힘의 무조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는 저는 경기도보다는 좀 이게 낫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지금 인구 구조가 경기도로 이렇게 많이 가면서 상당히 강남 3구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뭐 저는 좋은 승부가 될 걸로 봐요. 의원님은 정홍임 의원님은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 뭐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올 건데 과연 어느 당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지금 9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조금 넘었는데도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별별 일들이 앞으로 9개월 동안 일어나고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예단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큰 의미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오세훈 시장님도 저희 방송 나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아니, 근데 환영한다는. 지난주에는 나경원은 경기도지사 나가는 설이 뭐 다수설로 이야기되는데 오늘 갑자기 그때는 또 아니라고. 추나 대전에 추나 대전의 여파로 이제 여의도에 예, 동작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많이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대요. 지금 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아주 좋아한답니다. 어느 분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나경원 의원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대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지율 얘기하니까 좀 나오는 게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대선 주자 1위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2위는 김민석 총리가 나왔습니다. 이 구도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거 한 5개 나왔거든요. 전부 그 여야 통틀어서 장동혁 1위. 그다음에 그 진보 쪽은 삼국지예요. 삼국지 김민석, 조국, 정청래가 엎치락 뒤치락하고요.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장동혁 1위에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이준석 이런 식으로 개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장동혁 태풍이 부는 게 특히 충청권에서 바람이 불어요. 정청래도 고향이 충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정청래보다는 장동혁 쪽으로 저는 많이 간다 봅니다. 아,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아니 요즘 이게 충청도 바람이 괜찮아요. 네.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아, 또 갑자기 충청 대망론. 네, 알겠습니다. 정홍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의미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할까 봐 좀 걱정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장동혁 대표는 조금 노선의 수정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그냥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시위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충청도 중도에서 자기 고향 사람을 밀어주는 그런 정서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렇게 요
요 몇 퍼센트 나온 걸 가지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황교안 대표도 대표 시절에 꽤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희망을 가질 만한 수치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를 설명하지 못해요. 최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초창기 여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1등으로 나온 초창기에 나온 분들이 대통령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이유가 다 나름대로 있겠죠. 과거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무성 대표가 할 때 1등으로 나왔어요. 그때 압도적으로 1등 나왔었거든요. 또 DJ 대통령 들어서고 김중권 당시 비서실장이 1등 한 적도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별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다. 변별력이 있겠나. 라는 게 이제 역대 뭐 새 정부의 뭐 차세대 자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 증명이 된 셈인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내란을 지지하는 거구 아스팔트 지지층에 상대적으로 더 결집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뭐 기대,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1등으로 나온 배경이 아닌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자꾸 지금 1위가 결국은 윤석열 지지층,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과 겹치는 그 지지층에 만족해서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사실상의 계엄옹호라든지 이런 중도를 의식하지 않는 이런 행보를 계속하면은 지지율은 앞으로 더 고립될 것이고 차기 대통령으로서 뭐 중도와 그 친화성이 없는 그 후보가 어떻게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팩트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2022년이 대선 끝나고요. 그다음 이런 조사를 계속 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처음부터 계속 이재명 1등했습니다. 여야 통틀어서.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예외 없는 규칙이지. 팩트를 바로 잡아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 보수 쪽은 계속 박근혜 후보가 대표가 계속 1등이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닙니다. 처음에 김무성이 1등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뭔가 아직 김칫국을 마실 때는 아니다. 많은 나쁜 사례? 네. 어쨌든 그대로 가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제가 그냥 애둘러서 얘기했는데 이거 질문지에도 있어서 부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요? 네, 저희 방송 부산에 송출도 안 되는데 이거 대본에 넣었는데 어떻게 압력을 넣으셨나? 아니 네.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네. 뭐 9% 10% 정도 받는 뭐 장동혁 대표가 태풍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제가 이번에 9.8% 받았으니까 차이는 태풍입니까? 장동혁 18%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박형준 뭐 전재수 네. 이제 시장 장관 두 분이 좀 앞서가긴 한데 네. 이제 곧 추석 민심이 끝나고 나면요. 네. 차이너도 10%가 넘었을 것이다. 전망이 압도적이라서 네. 3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 출연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시간 있어서 세 분한테 다 물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중국인 무비자 여행객 관련해가지고 막 뭐 조폭이 들어올 수 있다, 뭐 불법 취업이 우려된다, 뭐 등 굉장히 강한 발언을 좀 쏟아냈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행보에 대해서 정호김 의원님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좀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1야당으로서 이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정당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정당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큰 틀에서의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중국인들 들어와고 불법 취업하는 예도 있고요.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특정 지역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환원주의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됐고 이거는 왜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어떻게 좀 그 고쳐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조처를 취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극우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때부터 이제 추진이 쭉 되던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혐중이라 안 보고요. 정당한 이게 비판이라 보는 게 우리가 결국 이제 지금 화재로 이게 주소지 입력도 안 됩니다. 중국 관광에 와서 한국에 어디 머무르느냐 이거 입력까지 면제를 해준 거예요. 그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저는 정당한 우려 비판이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인종 비하는요. 중국에서는 소봉자 샤오방쯔 우리나라 사람 보고 샤오방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는 게 있는데 김민수 최고가 중국인을 인종적으로 비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당한 비자 정책, 안보, 치안 이걸 걱정한 겁니다. 아 그러면 같은 논리로요. 그 미국의 IC가 우리 근로자들을 케이블 타이어에 묶어갖고 그 말도 안 되는 수용소에 수용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정당다운 거예요. 중국을 완전 버리고 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은 작년에 중국이 먼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해서 일단 상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인호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제가 얘기를 해야 돼서 부산 언론인연합회 의뢰로 이너텍 시스템즈가 지난달 25일, 26일 동안 ARS 전화조사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를 얘기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 현중 발언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 잠시 다녀왔는데 일본에 가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납니다. 네. 일본은 관광 입국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내년도에 8천만 명의 해외 관광객 유치. 우리나라도 지금 5천만 명을 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광객 한 명이 들어오는데 자동차 한 대 파는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엄청난 효과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한약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